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탈북자 출신 태영호 의원이 사상 전향 여부를 묻는 질문을 던진 것. 어제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제목을 한 방을 노렸지만 헛방 날린 태영호 이렇게 뽑았네요. 저희가 다시 들어보겠지만 어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요하게 주체 사상 전향을 언제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까지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과연 적절한 질문이었느냐? 대한민국에서 4선 의원을 지낸 그리고 이제 4년이 된 두 의원의 비교도 많았습니다. 자, 이인영 후보자 그때 남쪽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은 정말 수준 낮은 질문이었고 슬픈 코미디 같은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당에서도 헛방이 하나 나왔습니다. 문정복 의원이요. 변절자의 발악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가 삭제했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해명은 했습니다만. 자, 어제 그 장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그 후보자님에 대한 그 궁금증이랄까 이런 게 이제 대단히 많고요. 제가 이번에 지역구에서 선거를 해보니까 제일 처음에 다가오는 네거티브가 태영호는 빨갱이다. 사상 검증 안 됐다. 이게 첫 번째 네거티브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생애 기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예, 뭐 사람들 속에서 그런 그 수군거림도 있었고 또 정권이 공개적으로 저를 용공 세력으로 지목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누구보다도 이제 후보자의 이제 삶의 궤적을 좀 한번 추적해 보았는데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태영호와 이인영의 두 김일성 주체 사상 신봉자의 삶의 궤적.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뭐 지금 바로 동의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김일성 주체 사상 원조 맞죠? 예? 주체 사상의 원조 맞죠, 제가? 원조시라고요? 네.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제가 한번 제 인생과 후보자 인생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80년대 이제 전 후반을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북한에서 있었을 때 제가 주체 사상을 신봉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남한의 주체상 신봉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남조선을 미제의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다진다. 그럼 뭐 아마 북쪽에서 잘못 네. 알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후보자는 말씀드릴 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없었죠. 전대협 의장인 제가 매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충성 맹세를 하고 주체 사상을 신봉했다. 그런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건 북한이 조작한 가짜 뉴스다 이거죠. 과장된 이야기다 이렇게 봅니다. 정태근 의원 어제 저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유권자들이 많이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태영호 의원도 특히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한 준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유권자들이 인사청문회에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하는 것을 어떤 수준으로 바라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들이 없었다. 서로 뭐 통일부 장관에 대한 뭐 사상 검증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전대협 내에 일부 주사파가 있었다라고 객관적 사실을 또 얘기하면 모르는데 전대협이라는 게 이제 전국 대학생들 각 총학생회장들 대표자들의 협의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모든 사람이 또 이제 주사파라고 또 매도하는 이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이고 오히려 태영호 의원이 질문을 하려고 했으면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와 기관의 통일부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계속 강구하고 있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 소위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동안 계속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 문제에 있어서 명확한 입장을 얘기하지 못했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북한의 인권 실상을 명료하게 알고 있고 그 북한의 억압된 인권들을 해소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탈북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통일부 장관의 견해가 어떠냐 이런 점들을 아예 좀 집요하게 얘기를 했으면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질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아마 그거 어제 TV를 보신 뭐 전체 국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실망한 분이 많이 계셨을 것이고 강남 지역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특히나 좀 많이 좀 실망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의정 활동을 할 때에 과연 어떤 점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핵심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차정 교수 사실 네. 지금 태영호 의원으로서는 의정 활동 대비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데 아니었습니까? 그 전에 뭐 김정일 사망설 얘기할 때만 해도 본격적으로 의정 활동하기 그렇죠. 전이니까. 그때만 하고 당선자 신분이었어요. 예. 그리고 또 그때 사실 자신의 그 섣부른 은행으로 인해서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자아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의정 생활을 시작하는 첫 단추를 상당히 잘 깰 필요가 있는데 어제는 저는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지금 판넬에 김종인의 해안 해놓고 국가적 망신이라고 썼는데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태영호 의원이 그 지난번에 강남 갑에 공천 받았을 때 김종인 당시 그때 그때는 당인이 아니었습니다만 예. 뭐 일부 언론에 그러니까 지금 태영호에게 강남에다 공천한 예. 것은 국가적 망신이다. 그랬죠. 뭐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 결과적으로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사실 좀 해안적인 시선을 내보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왜 그러느냐? 어제 문제 삼았던 부분이 지금 그러니까 주체사상 신봉자이기 때문에 사상 전향을 했느냐 그걸 집요하게 따졌는데요. 이 사상 전향이 갖고 있는 이 반역사성, 반인권성의 문제를 모르겠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탈북자에서 그러한 역사적인 근거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대한민국의 지금 과거 이 권위주의 정부 시절을 살아왔던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사상 전향이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얼마만큼 상당히 이 반인권적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상 전향 제도 자체가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제의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뭐 그 뒤에 이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 국가보안법이나 방공법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 상당히 이 양심수들을 이 억지로 구금하는 그런 하나의 그 수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상대의 생각,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는 정적들을 탄압하고 이 가두는 그러한 수단으로 상당히 활용되어 왔지 않습니까? 바로 그 때문에 당시 이 지금 서방의 선진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지금 이 사상 전향 제도를 대한민국의 국가적 망신이라고 규정을 했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한 역사성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민주화된 이후에 이 사상 전향 제도가 없어지고 우리 지금 헌법에도 이 지금 양심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역사적 공부, 인권에 대한 공부 이것들 좀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뭐 앞서 여러분들 말씀하셨지만 사선 의원을 이 후보자가 사선 의원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4번이나 이 지금 의원을 뽑아준 국민들의 선택은 뭐냐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태영호 의원이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청문회 내용 조금 더 들어볼까요?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 정량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저를 보고 사상 전향 안 했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더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 선언 같은 거. 그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네. 태 의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네. 북에서는 이른바 사상 전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명시적으로 강요되는지 모르지만 남쪽은 이른바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는 되지 않아도 또 사회 정치적으로 우리 민주주의 발전 수준에서 그렇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 여부를 다시 물어보시는 것은
아직 남쪽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도 주체상 신봉자십니까? 아니십니까? 국민들 앞에 솔직히 나는 이제 주체상 버렸다. 이게 뭐 그렇게 힘든 말입니까? 그 당시에도 주체사상 신봉자는 아니었고 지금도 네. 아니다. 뭐 이 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야기가 태 의원님께서 저에게 사상 전향을 끊임없이 강요하거나 추궁하는 행위로 그렇게 오인되지는 착각되지는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는 사상을 검증하는 자리다라고 김영호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사상 검증과 이거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강요하시는 것은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주체 생각합니다. 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과 그리고 남쪽의 독재 정권 시절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석 의원,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태영호 의원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있을까? 어떻게 들으셨나요?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질의응답하는 걸 보면 이인영 후보자를 거의 주체사상 신봉자로 단정해 놓고 지금까지 당신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냐, 한 번이라도 공개적으로 내가 사상을 바꿨다고 표명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데요. 그 자체가 매우 부적절할 뿐더러 저는 약간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분은 이제 북에서 태어나서 그 체제에 50년 넘게 충성하면서 살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본인이 표현대로 사상 전향을 하신 거죠. 이 탈북을 해서 남으로 내려오셨으니까. 근데 누군가가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반대로 묻는다면 당신은 거기서 태어나고 50년 이상 그 체제에 충성했고 그 체제에서 누릴 걸 다 누린 사람이 이제 와서 전향하고 자기는 뭐 그 대한민국 만세라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못 믿겠다 당신. 진짜 당신 사상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고 한다면 당신에게 국회의원 자격이 있느냐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본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인영 의원은 여당의 원내대표도 지냈고 그리고 4선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의 선택을 4번이나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과거에 이제 그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의장을 지냈지만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는 말 그대로 각 학교 총학생 회장들의 협의체이기 때문에 전대협이라는 조직을 두고 그게 주사파들의 조직이다라는 거는 이 과거에 대해서 우리 역사에 대해서 너무 이해를 못해도 못하는 건데 지금 그런 식으로 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분이 국회에 와서 제일 먼저 배우는 정치가 저런 정치가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지금 그 미래통합당에서 강령을 지금 새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다는 것을 집어넣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한 사람을 향해서 아직도 빨갱이냐 주사파냐 이런 식의 얘기가 청문회장에서 나오는 거에 대해서 당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저건 미래통합당 차원에서 유감 표명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경철 의원, 네. 그 전에 태영호 의원이 당선자 시절에 김정일 사망 뭐 이런 엉터리 발언을 했을 때만 해도 보좌진이라 이렇게 갖춰지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좌진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판넬까지 준비해와서 청문회 준비한 거 보면 사실상 데뷔전이니까 보좌진도 함께 열심히 준비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 부분에 대해서 사상 전향을 물어보자 보좌진도 이렇게 의견이 모아졌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기술이 좀 아직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 태영호 의원 입장에서는 자신이 평생 동안 살았던 북에 대한 증오, 북한 김정은에 대한 증오 이런 것들이 청문회장에서 또 북받쳐 올라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성을 좀 놓치고 감정을 앞세워서 지금 질문 공세를 좀 폈는데 저는 국회의원이 저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기술적으로 이인영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조금 압도적으로 이인영 장관 후보자가 좀 더 명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조금 너무 추궁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 물을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 하지만 물었는데 그 기술적인 부분의 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묻지도 못하게 하는 자유를 저희가 뺏을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태영호 의원이 자신이 겪었던 북한에서 기억을 바탕으로 너무 감정적인 질문보다는 조금 더 이성적이고 기술적인 질문을 한다면
좀 더 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아, 저 사람 이제 잘하는구나 하는 점수를 높게 매기겠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좀 감정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것 너무 경험치만 내세워서 질문한다면 앞으로도 조금 문제시되는 비판에 직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혁은택 부위원장 의견은요? 네네. 저는 뭐 이분이 아마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아마 이 뭐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이런 것에 대해 좀 아마 좀 부족하다 견해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이인영 후보자 혼자서 민주화한 건 아니죠. 근데 이분이 전대회 의장한 게 87년이었거든요. 87년이 결국은 우리나라에 갖는 의미는 민주화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쨌든 물론 독재 시대에도 넘어와서도 아마 뭐 국회는 할지 모르겠지만 누구 자유롭게 말을 하고 현재 누리는 어떤 정치적인 자유에 어쨌든 기여를 하고 싸운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이 뭐 어떤 일일지 모르겠지만 앞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분이 그럼 넘어왔다고 해서 당신 뭐 다시 넘어갈 거 아니야? 아니면 당신 진짜로 전향한 거 맞아? 이렇게 묻지 않거든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만세했으니까 내가 전향했다. 그렇게 해서 진짜 맞느냐? 라고 우리가 검증하지 않거든요. 그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기본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라든지 아니면 양심의 자유, 어떤 당신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선출할 수 있다. 저도 지난번에 프로그램 나왔을 때 당의 선택에 대해서 뭐 나갈 수 있다. 탈북자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전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묻는다. 저는 뭐 아무거나 물을 수 있다고 보지만 본인에 대한 어떤 의심, 어떤 국민들로 얘기하거든요. 당신이 정말 뭐 때문에 넘어왔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의심이라든지 국민들의 회의라든지 있는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한 약간 반작용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제가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봅니다. 예, 유기천 부위원장. 저는 세련됐지 않아서 그렇지 그리고 질문 너무 포괄적으로 했어요. 사실은 이분이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은 이제 이인영 후보자가 이전에 한번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그게 북한의 그 선전 활동에 부합하는 듯한 유인물을 갖고 있는 혐의로 처벌됐거든요. 그거를 이제 묻고자 했던 것인데 너무 포괄적으로 사상 검증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좀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고 다만 전향을 강요할 자유는 없어도 생각을 물을 자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자유라는 것도 헌법상 제한이 가능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 같이 반국가 단체를 인정하는 이런 법 체계 하에서는 동조하는 것도 처벌받거든요. 사실은 반국가 단체 활동에 동조하는 것도 처벌받아요. 그러니까 특히 통일부 장관의 후보자의 경우를 대상으로 해서 북한의 주체 사상에 동조하느냐 이거 물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통일부 장관의 부적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묻는데 그 어떤 세련되지 못하게 물었던 것 같고 이인영 후보자의 경우에도 답변 태도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지. 그리고 자꾸 질문에 대해서 질문으로 답변하는 태도는 어떻게 보면 태영호 의원에 대한 어떤 보는 시각이 다소 왜곡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예. 자, 당연한 검증이냐 부적절한 질문이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펼쳐졌는데요. 정치권 공방 녹취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 의원님께서 지금 청문회 과정 속에서 우리 이인영 후보에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대한민국 출신의 4선 국회의원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에게 어떻게 주체 사상을 포기하라 전향했느냐. 굉장히 이거는 국회를 모욕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인영 후보자와 같이 독재 시절의 수많은 청년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폄하할 대상이 아니고요. 천박한 사상 검증의 대상도 아닙니다. 대단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전대협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 그 김정일 주사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 국민들의 상식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문제가 과연 이 장관이 되려는 사람이 제대로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질문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질문 자체를 굉장히 날카롭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 자체가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거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면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서 뭐 굉장하게 그냥 막 벌떼처럼 달겨들어서 여당이 공격하시는 걸 보고서 너무 민감하다. 아니 이 김일성, 김정일에 대해서 충성맹세를 했는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먼저 정태근 의원, 지금 김기현 의원이 전대협은 주사파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국민들의 상식이라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장을 할 때 보다 더 정치학에 정확한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80년대 후반의 운동권 내부에는 뭐 주사파가 다수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뭐 PD를 한 사람도 있고 재원회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운동권들이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소위 이제 뭐 이 소위 운동권 내부의 사상투쟁이라는 게 벌어지고 하지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럼 굳이 물어보려면 그럼 과거에 예를 들면 그 젊었을 때 그 민주화 운동을 한 것이 소위 사회주의 혁명이나 또는 북한을 이롭게 한 것이나 또는 반국가 단체에 동조한 것이었느냐라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면 되는 문제고 당연히 뭐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얘기를 하겠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주체적 사상, 주사라는 것에 대해서 네가 신봉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을 재확인하는 과정들은 별로 아주 적절치가 않은 것 같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우리 통일부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권이라든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뭔가 명확치 않은 정책과 실제적인 진행 과정 이런 부분들을 좀 집요하게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예. 차지원 교수는 정치권 공방으로 번진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에서 보셨습니까? 뭐 앞서 뭐 몇 분은 아까 어제 그 질문의 기술이 뭐 세련되지 못했다는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뭐 질문의 기술의 문제보다는 상당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 자체에 상당히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아까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사실 이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상 전향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상당한 폭력성, 그러니까 몰역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과연 얼마만한 인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우려가 저는 솔직히 더 많이 든다는 겁니다. 앞서 우리 박원석 의원 말씀하셨지만 미래통합당이 좀 이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좀 통합적인 그 가치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강정책을 바꾼다고 하지만 여전히 인식 자체 과거의 내행전의 대결 구조적인 인식에 천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과연 이 건전한 이 대한정당의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거듭날 수 있을까? 이 야당을 상당히 건전한 야당이 있어야만 바른 정치가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한 이 전제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야당의 어제 이 모습은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혹시 관련해서 말씀하고 싶은 분 계신가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